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손발이 저려오고 나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2025년 여름, 나는 공황을 겪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거기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다. 2026년 대학교 1학년, 20살에 나는 휴학을 결정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재미가 없었기 때문. 나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뚜렷한 사람이었다. 중학생 때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애니메이션 명문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지망했다. 공부 습관도 공부 머리도 없었지만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보자는 마음 하나로 버텼고, 결국 꿈에 그리던 애니고 애니메이션과에 입학했다. 어릴 때부터 해온 유튜브로 그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다. 2년에 걸쳐 애니메이션 2편을 완성했고 여러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 감독으로서의 그 경험은 정말 값지고 소중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성취가 나를 얼마나 소진시키고 있었는지. 그런데 나는 방황하고 있었다. 애니고에 들어오기 위해 모든 걸 쏟았고 이미 소진된 상태로 학년은 올라갔다. 압박감은 점점 커졌다. 사실 1학년에 나는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다. 바로 돈을 벌고 싶었다. 하지만 2년간 쉬는 날 없이 빡빡했던 졸업작품 일정은 나를 멈춰 세울 틈을 주지 않았다. 2학년 땐 유학을 꿈꿨다. 한국 입시를 다시 치를 자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바로 취업하기엔 부족하다고 느꼈다. 친구들이 하나둘 목표를 잡고 나아가는 동안 나는 비교만 하다가 졸업작품에 떠밀려 겨우 하나의 목표를 붙잡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과. 애니고를 준비할 때처럼 하면 될 줄 알았다. 나를 채찍질하면 또 한 번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하지만 사실 그건 기대보다 두려움과 불안이었다. 웹툰 작가는 오랜 꿈이었다. 한예종 애니과는 칸마나 시험이 있었고 가진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 2편도 쓸 수 있었다. 학비도, 교환학생 기회도, 서울이라는 위치도 다 이유가 됐다. 입시학원을 여러 번 옮겨 다녔다. 그때마다 듣는 만화 피드백은 유독 아프게 다가왔다. 결국 학원 대신 개인 과외를 택했다. 주 1회 수업, 나머지는 혼자 작화실에서. 몰입은 당연한 일이었다.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없었다. 만화를 그릴수록 깊은 고뇌에 빠졌다. 만화는 나 그 자체였다. 보기 싫은 부분까지, 생각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래서 피드백은 나에 대한 공격처럼 들렸다. 만화를 고쳐야 하는데 나를 고쳐야 할 것만 같았다. 한계가 보일수록 책을 읽고 영화를 봐도 강박적으로, 분석적으로만 보게 됐다. 쉬는 시간에도 나를 남과 비교했다. 더 노력해야 해. 이거 아니면 안 돼. 그 믿음 하나로 몰아붙였다. 그러다 질문의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갔다. 나는 왜 말을 잘 못하지? 왜 단답만 하지? 왜 낯을 가리지? 왜 소수의 사람하고만 친하지? 나 진짜 소통이란 걸 해본 적 있나? 질문은 멈추지 않았고 나는 그걸 문제라고 믿기 시작했다. 내 안엔 부족한 점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공황이 왔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손발이 저려오고 기숙사에서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구급차를 탔다. 겨우 진정하고 내렸을 땐 머리가 뜨거웠다. 사실 이러고 앉아있는 것도 너무 시간 아깝고 제 생각을 만화로 표현하고 싶어요. 낭만 있잖아요. 대학을 가고 싶긴 한 거야? 다른 고3들은 내가 뭐라고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나를 못 믿겠어. 너무 답답하네. 아니 내가 너무 깊이가 없는 사람이야. 나 왜 이러고 살지? 나 왜 이러고 살까? 나는 할 수 있거든. 나는 할 수 있거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어떻게 낙관을 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아니 나 중학교 때 어떻게 했더라? 대단하다. 내가 뭘 애니를 해서 만화를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창작의 고통이니 뭐니. 다들 이런 거 아니야? 다들 이런 거 아니세요? 아니 다들 왜 이렇게 그렇게 잘 사는 거야?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나 봐. 정신 차리세요. 고3이세요. 진짜 고3이세요. 네, 고3이세요. 2025년 여름, 입시를 더는 이어갈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현실에서 도망치길 바빴다. 하루 종일 누워 게임만 했고 뭐가 됐다.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면 눈물이 났다. 그동안 잘 쉬고 열정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니 눈물이 났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렀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지났다. 원서를 쓸 땐 대학 생각만 해도 공황이 올 것 같아서 담임 선생님이 대신 학교를 찾아주셨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학교들이었다. 대학 입시를 강제로 내려놨다. 졸업까지 남은 한 달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했다. 불안한 시간을 지나 3월이 왔고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대학에 입학했다.
회복은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수업은 고등학교보다 전문적이었고 교수님들은 좋았지만 이미 해본 것들, 이미 따 자격증들, 흥미는 바닥이었다. 그래도 주어진 일이니 적당히 해나갔다. 기말이 다가올수록 환멸을 느꼈다. 원치 않은 곳에서 원치 않은 과제에 시간을 쏟는 게 절망적이었다. 나는 늘 진취적으로 내 삶을 꾸려온 사람이었으니까 기말 과제를 하지 않았다. 자퇴를 결심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시간을 쏟지 말자. 휴학을 하고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다. 지금은 알바를 하고 책을 읽고 웹툰을 준비하며 나의 길을 탐색하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거다.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리고 그 시기에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연결됐다고 느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있다. 그때 내가 무너진 진짜 이유. 창작자가 된다는 건 나에게 질문할 수 있고 타인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나는 평생을 단답으로 낯을 가리며 살아왔다. 대화의 본질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인풋을 늘리면 나아질 거라 믿었다. 책을 안 읽던 내가 질문하는 법부터 배우겠다고 압박감에 눌린 채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려웠다. 지금도 어렵다. 그렇게 스스로를 책찍질하고 사람과 대화한다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몰아붙이다 보니 내 안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 공황이라는 신호가. 결국 나는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거였다. 사람과 진짜 교류란 걸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였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 시작한 첫 연애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람과 연결됐다고 느꼈다. 관계라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사랑하며 살고 싶어졌다. 연인이 아니어도 괜찮았다. 친구, 가족,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까지 나를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이제는 부딪혀보고 싶어졌다. 나에게 질문할 수 있게 됐고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공황을 지나고 나서야. 첫 사랑이기도 했고 첫 사람이기도 했던 그 연애는 끝이 났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팠지만 작년 여름의 아픔만큼은 아니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다. 그저 서로 다른 속도, 다른 흐름에서 온 이별이었다. 사람마다 인생의 흐름도 마음의 속도도 다르다는 걸, 그 사소한 다름이 관계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럼에도 다시 사랑하고 싶다. 사람과 관계가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 큰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깨닫는 건 결국 내가 받는 사랑이었다. 쓰러져 갈 때 나를 지탱한 건 가족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여러 사람들의 응원이었다. 이번 이별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됐다.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하나 더 느는 건 내게도 좋은 일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느낀다. 빈자리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만큼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정성으로 대하려 한다.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나는 이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본다. 앞으로도 가득가득 사랑하고 넘어지고 아플 것이다.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며 나는 계속 나아갈 거다.